무슨 원칙이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거죠. 강선 의원이 21시간 조사를 받았어요. 1억 받으며 뭘 이런 걸 다라고 얘기했다는 진술이 나왔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삶 들어보시죠.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입니다. 저는 제 삶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 글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1시간 경찰 조사 받고 귀가하는 길에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성실하게 사실대로 최선을 다해서 조사에 임했습니다. 이런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남아있는 수사에도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실대로 임하겠습니다. 1억 원 전세 자금으로 쓰신 거 맞아요? 공천 지방선거 됐는데 돈은 앞두고. 왜 돌려드신 건가요? 지방선거 앞두고 김경식 의원은 왜 만나셨어요? 나중에 대질조사 응하실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 고장안 시켜서 돈 옮기신 거 아니에요? 원칙이 있는 삶. 그런데 여러 보도에 따르면 경찰 조사에서 관계자들이 받았다는 공천 헌금 1억을 전세금으로 썼다라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공천 헌금 1억 전세금으로 썼다. 경찰 조사 내용을 재구성해 보면 남모 씨가 김경식 의원에게 1억 원 전달 이후 그 돈은 전셋집을 얻는 데 사용했고 강 의원님이 많이 고마워했다라고 후기를 들려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진술이 나왔다라는 보도인 겁니다. 전세금. 국회의원이 출마하다 보면 이 지역 저 지역에 뭐 사무실이나 이런 공간을 얻어야 되는데 아마 그 전세 자금을 보태 썼다라는 내용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건데 검사 출신의 우리 곽태규 의원님 네네. 원칙이 있는 삶과 너무 배치되는 내용이라서 과연 그 원칙이 어떤 원칙이냐? 참 강선호 의원이 말하는 원칙이 뭔지를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네. 뭐 깨끗한 돈이든 부정한 돈이든 그래도 받으면은 감사할 줄은 알아라. 그게 원칙인지 네. 참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녹취록이 불거진 게 벌써 작년 12월 29일이었습니다. 네. 지금 해가 바뀌고 3주가 지났어요. 조금 있으면 한 달이 돼가는데 지금도 저렇게 그냥 조사를 받으면서 불구속 상태로 태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맞는가? 저는 그것부터 굉장히 참 의아스럽습니다. 곽 의원님이 검사 출신, 부장검사 하셨기 때문에 수사 전문가시거든요. 지금 그 녹취록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요, 1억 원의 금품이 김경식 의원과 강선우 의원 간에 오갔다고 하는 것은 명백했거든요. 네.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김경식 의원은 미국까지 가가지고 본인의 핸드폰까지 교체하고 들어오는 상황이 생겼고요. 핸드폰을 교체했어요, 의원님? 그렇습니다. 새로운 핸드폰을 지금 준비해서 왔다는 것 아닙니까? 네. 증거인멸 정황이 너무나 농후하고 지금 원래 녹취록이 터졌을 때의 관련자들의 진술이 지금 3주가 지나가지고 다 바뀌면서 어느 정도 지금 정리가 된 듯한 느낌이에요. 의심스러운 것은 김병기 의원, 강선우 의원의 그 녹취록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지금 금품 수수에 얽힌 사람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3주가 지나면서 이것을 그냥 둘 간의 어떤 전세값 마련을 위한 금품 수수 이렇게 몰고 가려는 것이 아니냐. 당 차원의 공천 과정과는 꼬리를 자르려는 그렇게 지금 3주 동안의 시간을 주면서 관련자들 너희 셋이서 그냥 끝내라 이 사건을 하는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검사 출신 우리 곽희태 의원께서 보시기에 경찰의 수사가 관계자들이 입 맞출 시간을 너무 많이 확보했다. 이른바 그렇습니다. 봐주기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신다는 거고요. 예, 지금 핸드폰 같은 것도 다 바뀐 상태고 네네. 증거인멸을 상당히 시도한 상황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 강제 수사에 바로 돌입했다면 이 김경식 의원과 강선호 의원의 금품 수뿐만 아니라 당시 공천 과정에서
더 어떤 사람들이 관련돼 있는가 하는 것도 바로 확인이 가능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아니, 국회의원이 전세금이 딸려서 1억을 요구한다? 이게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도 있거든요. 혹시 그 1억 공청자금을 다른 곳에 나눈 건 아니냐라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 곽규태 의원이 한 번 더 짚어주셨는데 말을 맞춘 거 아니냐 뭐 이런 문제 제기예요. 곽규태 의원님 의견인데요. 자, 관련된 내용도 또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형편이 어려웠다. 김경시 의원 전 보좌관이 한 장 언급하며 돈을 요구했는데 1,000만 원을 짐작하자 1억 원이라고 명확히 언급했다. 강 의원 측에서 1억 딱 요구했다는 거죠. 이 주장은. 공천 언급 없었고 강 의원 사정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 형편이 어렵다. 여권 관계자. 강 의원이 김시 의원 처음 만난 자리에서 형편이 어렵다고 말했다고 한다. 남편이 변호사, 대형 로펌에. 아내는 교수 출신의 국회의원인데 형편이 어렵다면 얼마나 어려울지도 좀 잘 모르겠는데 자, 전세 자금에 보태 썼다라는 후기까지 지금 들려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진술이 되고 있어요. 김유정 의원님. 네. 근데 저희는 김병기 의원하고 녹취록 봤을 때 2022년 4월 22일인가 그날 녹취록을 들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들어보면 한 이틀 전쯤에 보좌관이 받았다는 걸 알고 김병기 의원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의하는 것처럼 저희는 이해를 했는데 김경시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2021년 12월경에 돈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돌려받은 게 2022년 가을께 돌려받았다. 그러면서 보좌관은 이럴 필요 없지 않느냐. 이미 공천은 나는 받아서 의원이 됐고 다 끝난 마당에 이럴 필요 없지 않느냐 하니까 보좌관이 이렇게 해야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전세 자금이 뭐 집과 관련된 건지 뭐 지역 사무실인지 네. 알 수는 없지만 그때는 그렇게 형편이 어려워서 1억을 받고 말하자면 지금 그게 이 의혹이 다 사실이라면 1억 받고 공천 파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몇 개월 있다가는 1억이 또 어디서 돈이 나왔을까요? 돈의 출처는 뭘까요? 형편이 어렵다면 예, 어려웠다고 해서 1억을 받았는데 그리고 첫 대면한 자리에서 그 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도저히 저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지금 진술들인데 나중에는 갑자기 또 형편이 좋아져서 1억을 돌려줄 수 있는 그 돈의 출처는 어디인가? 그것도 궁금하고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군요. 예, 전혀 이 맥락이 맞지 않아서 왜 3자 대면을 또 거부하는가? 네. 김경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조금 본인이 지금 저렇게 다 자세하게 진술을 하고 초기에는 돈 준 적이 없다라고 했다가 말이 점점 바뀌고 아주 자세한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3자 대면은 또 거부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이 대목에서 지금 이 사건의 주요한 인물인 보좌관, 강선우 의원, 김경시 의원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왜 경찰은 영장 청구를 안 하고 있죠? 여전히 지금 서로 말 맞출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그 사이에 그 미국 가서 텔레그램도 재가입하면서 다 증거인멸하고 이 정도면 됐다 싶으니까 돌아온 것처럼 저희는 느껴지는데 네. 어제 밤사이에라도 20시간 그 조사를 첫 조사라고 합니다마는 그러면 영장 청구하려나 이런 생각들을 모두가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야만 세 사람 말 맞출 그 기회를 줄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지금 수사가 좀 미덥지 못하다. 그런 생각은 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돈 주고 시의원 자리 받아가지고 김경시 의원은 그 서울시의회 상임위 바꿔가면서 가족들 기업에 다 혜택 주고 부당이득 취하고 이런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무슨 부패 먹이사슬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빨리 정리를 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영장 청구를 빨리 해서 네.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경찰의 수사 방향과 속도와 그 내용에 대해서 저는 비판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유정 의원님 돌직구예요. 영장 신청하라. 신변 확보하라. 말 맞추기를 막아야 한다. 앞서 검사 출신, 부장검사 출신 곽규택 의원도 말 다 맞춘 걸로 본다. 경찰이 봐주게 한다라는 지적, 의견도 주고 계신데 전세금, 정말 그 1억을 받아서 전세금에 보탰었을까? 정혁진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일단은 저는 조금 다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강선우 의원이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사실대로 말씀하겠다고 했는데 예. 여태까지 드러난 대로 하면 다 거짓말 아닌가?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 날짜부터가 이상해요. 왜냐하면 2022년 4월 21일에 녹취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내가 돈 받은 줄 모르고 있었고 이걸 알게 된 이후에 즉시 곧 반환했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돈을 그러면 언제 받았을까? 한 4월쯤 받았을까? 아무리 빨라도 3월 정도에나 받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경 씨 등이 이야기한 것 따르면은 2021년 12월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몇 개월 전이에요? 녹취로부터 몇 개월 전이에요? 그다음에 즉시 반환했다고 그랬잖아요. 곧 예. 반환했다고 그랬잖아요. 반환한 거 조금 전에 김유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을에 반환했대. 거의 1년이네요. 그러면 겨울에 받아가지고 봄, 여름, 가을에 반환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고시입니까? 한 1년 넘게 한 10년 정도 지나도 고시란 말을 갖다 쓸 수 있는가? 그다음에 저는 커피숍에서 받았다고 해가지고요. 저 뭐 어디 뭐 여기 광화문에 있는 뭐 스타 뭐 그런 거나 그런 데서 받았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초특급, 최고급 특급 호텔에서 받았다면서요. 예. 그러면 최고급 특급 호텔에 카페가 있습니까? 그런 데를 보고 우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커피숍이라고 하지 카페라고 합니까? 무슨 신라 호텔에 카페 있습니까? 저 듣도 보도 못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제일 황당한 건요. 1억을 그 전세 자금으로 썼는데 그런데 형편이 어려워서 1억을 받았다 그 이야기잖아요. 제가 그 정확히 기억하는 게 강선우 의원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딱 지명됐을 때 청문회 하고 막 그랬을 때 그때 이제 기록을 갖다가 쭉 찾아봤었는데 네. 그 남편이 굉장히 우리나라 최고 그 법률 사무소의 변호사 아닙니까? 그때 연봉이 9억이 넘었어요. 그다음에 여기 뭐 국회의원 하신 분도 계시고 하시고 있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세비 얼마 받습니까? 제가 봤을 때 최소한 1억 5천 받지 않습니까? 네. 부부가 합치면요 연봉이 11억이 넘어요. 그런데 불쌍하고 형편이 어렵다라고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진짜 우리는 어떻게 사나? 그러니까요. 우린 구걸해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나 진짜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좀 제발 여기서 우리는 저랑 정혁진 변호사님이죠? 그렇죠. 저도 있습니다. 양태정도 있다. 아예요. 박규태는 빼. 좀 일반 국민들의 예. 그 상식에 부합하는 그다음에 이제 듣고 납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야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갖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좀 우롱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그 진짜로 말씀 그대로 원칙대로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사실대로 이야기해서 국민들로부터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이거 경찰이 전세 자금을 썼구나. 전세 자금에 썼다고 함. 고지고대로 다 믿는 건 아니겠죠? 수사인데 설마 검증해 보겠죠? 꽤 자세한 진술이 나왔어요. 어디에서 언제 전달했는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호텔에서 1억 원을 건넸다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 강 의원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나왔다라는 진술이 나왔을까요? 자, 김경 서울시의원 경찰 진술을 재구성해 보면 2021년 12월이에요. 그러네요. 지금 앞서 우리 곽규태, 김유정, 정혁진 변호사님 지적하셨듯이 김병기 의원과 녹취가 된 시점보다 한참 전이에요. 2021년 12월에 용산구의 H호텔의 로비에 있는 그 커피숍에서 1억이 담긴 쇼핑백을 전달했다. 김경식 의원 등의 진술 보도에 따르면 뭘 이런 걸 다 하면서 환하게 웃었다. 라는 진술이 경찰 조사에 있었다는 거고요. 만난 카페는 조도가 낮아서 어둡고 라이브 음악이 흘러나왔다. 거기 피아노 연주하거든요. 만나자마자 돈 줄 수 없어서 1억 원 든 쇼핑백을 한동안 테이블 아래에 뒀다. 라는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도 있었습니다. 시점이에요. 여러분 지적하셨듯이. 이게 2021년 12월이잖아요. 그런데 이 녹취가 녹음된 시점은 그로부터 한참 뒤였다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녹취. 들어보시죠. 어쨌건 그 1억 이렇게 뭐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얘기들이거든요.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돈에 대한 얘기를 들은 이상은 제가 도와드려서도 안 되지만 정말 일 커집니다. 법적인 책임뿐만이 아니고 어쩌자고 저한테 그걸 상의하셔가지고 저도 살려주세요. 아니
자, 양태종 변호사님. 아까 이제 여러 전문가들께서 저 녹취만 들었을 때는 바로 돈 받고 뒤늦게 인지해서 빨리 돌려달라고 하면 상의한 내용인 줄 알았는데 돈 받은 지 4개월 됐잖아요. 이거 누가 보더라도 돈은 받았고 아무 일 없는 줄 알았는데 뭔가 왜 공천 안 주냐 항의가 있었든지 뭐 투서가 왔었든지 들통날 것 같으니까 김경 공천 주세요. 아니면 저 죽습니다. 저 살려주세요. 이런 녹취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는 저도 처음에 저 녹취록 나왔을 때는 아 그래도 강선우 의원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무국장이 자기 노력에 돈 받은 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걱정이 돼서 이제 선배 의원한테 찾아가서 이제 상의를 하는 거구나. 다행이다. 뭐 이제 그래도 정말 본인 말씀대로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게 지금 되게 부끄럽습니다. 네. 부끄러운 상황이고 사실 저 쭉 지금까지 나온 걸 봐서는 12월에 돈 받고 나서 공천을 근데 단수 공천이든 공천을 못 줄 것 같으니까 김경시 의원이 이거 나 공천 주지 않으면 이거 폭로할 거야. 너 다 터트려 버려서 뭐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하니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부랴부랴 와서 지금 김병기 의원한테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애걸복걸 하는 이제 그렇게밖에 구성이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 공천이 갔잖아요.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공천을 가니까 돈 받은 사람도 문제가 없고 돈 주고 공천 받은 사람도 행복하고 그래서 이 사달이 난 거죠. 전 그렇게밖에 사건이 재구성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니 그럼 뭘 원칙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글쎄요 1억 원을 뭐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는데 뭐 12월에 보면 이제 21년 12월에 전세보증금을 명목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받았고 또 한참 있다 거의 1년이 다 돼서 1억을 다시 돌려줬다는 거잖아요. 가을에. 예,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전세보증금으로 1억 넣었다가 1억 돌려줘야 될 것 같으니까 반전세로 바꿨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반전세로 바꿨냐? 예, 월세로 바꾸면 1억 줄여서 할 수 있으니까. 보증금 얼마? 보증금 1,000에 월 뭐 200 이렇게. 1억에 한 50 정도. 1억에 50. 예, 제가 부동산을 조금 잘 압니다. 그래서. 네. 약간 그러니까 정말 요만큼도 손해 보지 않으려고 했구나라는 그런 의혹이 들어서 이게 본인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손해 보지 않는 게 원칙이구나 그런 게 아닌가 전 그렇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그 법적으로 보더라도 검사 출신의 우리 곽 의원님 예. 돌려줬다 하더라도 바로 돌려준 게 아니잖아요. 예. 겨울에 받아서 다음 해 가을에 돌려준 거잖아요. 그럼 이거 범죄 성립합니까? 당연히 성립하죠. 아 그렇군요. 만약에 처음에 우리가 녹취록이 처음 공개됐을 때 며칠 만에 돌려줬을 때 그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며칠 만에 돌려줘도 공천 대가로 받은 것은 뇌물이다.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 그랬고요. 지금 강선우 의원이 1억을 받으면서 뭘 이런 걸 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해요. 뭘 이런 걸 다. 정말 우리가 국민들께서 뭘 이런 걸 다 듣고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사실요.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이 오갔다 하는 그런 명확한 진술들이 나온 상황에서 저는 20일 이상 이 수사를 끌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이것은 특검을 해야 될 사안이다 네.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동안에 강선우 의원이나 김경호 의원이나 또 뭐 중간에 전달책이라고 이야기가 있었던 보좌관이나 그 세 사람의 진술에만 너무 의존하는 수사를 하고 있으면서 시간을 막 주고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경찰이나 공수처나 검찰이나 이렇게 수사기관이 난립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김경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까지 유유하게 갔다 오면서 증거인멸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사실은 1억이 어디로 갔나만 보면 중요한 그림을 놓치는데 왜 당시에 감독 위치에 있었던 김병기 의원이 이 녹취를 듣고서도 돈을 준 김경에게 컷오프 대상자에서 전략공천까지 나갔는지 김병기 의원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과정은 지금 드러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김병기 의원 본인에 대한 공천 헌금 문제도 지금 수사가 지지부진한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게 민주당 내에서 당시 어떤 지방선거를 앞둔 공천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이것뿐일까 하는 의심이 드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공천 헌금, 공천 뇌물과 관련된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1억 원이 공천 대가로 오갔다고 하는데 당사자들은 저렇게 유유히 걸어서 들어가고 걸어 나오면서 본인들이 정말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 이런 변명만 듣고 있는 것이 너무 저는 답답합니다, 정말. 네, 곽규택 의원의 돌직구였습니다. 원칙 있는 삶은 돈을 받았다는 녹취를 들었을 때 돈을 준 사람도 돈을 받은 사람도 모두 다 공천이 안 나가는 게 원칙입니다.